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가 봤더니만 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은 작년 2월 23일 날 임 최고위원이 청와대에서 한병도 수석을 만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은 한 수석이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하는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부산은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울산은 질 것 같다. 거기에 꼭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자리를 혹자는 지금 고배 총영사, 혹자는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관계는 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판세 분석하는 문건을 보였는데 그것이 언론에 나온 문건이냐 아니면은 청와대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느냐 이것도 한 가지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 청와대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돈을 써서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걸 가지고 했다는 이유로 해서 선거 개입했다고 해서 징역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데 왜 청와대에서 그걸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공선법 75조의 5에 보면은 당원 등의 매수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출마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범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관련해서 한병도 정무수석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인사비서관 나아가서 좀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이후에는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 조직적으로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명백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앞서 우리가 잠깐 다뤘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요. 여러분 장학금, 인턴 조작 의혹, 표창장, 펀드, 공동학원 다 거쳐서 결국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서 뭐든 하나 걸려라 방식으로 별건이죠.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내가 혹시 이거 제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기억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놓고는 또 오후에는 이게 사실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공식 입장문을 또 따로 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 후보자 매수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들이 다 여기 우리 이 돌직구쇼 자리에서 거기 돌직구 던지듯이 막 던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보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정리한 본인의 입장은 따로 낸 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좀 정리를 할게요. 한병도 정무수석의 이름도 나왔고 임동호 전 최고만의 진술이 아니라 임 전 최고도 본인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최종 입장에서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송철호 후보 측의 책사인 송병기 업무 수첩대로 묘하게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에서 동일한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전 박영준 의원님이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현 여권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동호 개인이 특정 언론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언론들과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청와대랑 함께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BH가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리도 구체적으로 오사카냐 고베냐 총영사에 대한 자리 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청와대 그 수석의 이름도 한병도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한번 이렇게 뱉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에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인터뷰를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동호하고 상관없이 임동호의 라이벌 측입니다.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측에서도 수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팀은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내용과 라이벌의 수첩에서 나온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는 범여권에서 이런 일이 공식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첩에 나온 내용이 밖에서 들려오는 내용을 이렇게
그냥 본인 기대에 의해서 적은 거 아니냐? 좀 전에 박용진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첩 내용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청와대를 만났고 그 다음 날은 그때 청와대와 무슨 내용을 논의를 했는지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고 실제로 그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고 그리고 청와대와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임동호의 기자회견과 수첩의 내용이 사실관계로 상당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박용진 의원님이 공천은 청와대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정당이 나서서 후보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수 공천을 하겠다, 경선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자 정도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당의 원래 기능이에요. 그런데 정당이 나서지 않고 청와대가 나서서 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누구만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냐?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데에 상당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을 정당 정도가 한 게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위반을 했고 우리가 요 앞에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께 2년 징역형이 내려져 있는데 자리 거래까지 했다라면 훨씬 더 중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 주셨듯이 송초로 시장 측의 업무 수첩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상대 후보까지 제거해준다라는 내용이 앞서 나왔고 임동호 전 최고의 진술이 그와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임동호 전 최고가 뭔가 한 발을 빼는 듯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 입장도 소개해드립니다. 울산 선거 어려우니 청와대 국회 친구들이 다음 총선 준비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 제안은 아니었다라고 뭔가 입장을 뺐어요. 그렇지만 한겨레, 동아,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구체적으로 한 내용들은 여전히 오늘 조간신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인터뷰하고 나서 논란이 되자 그 사이에 임동호 전 최고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갈 텐데 황원호 소장님. 네.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청와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송병기 업무수첩에 나와 있고 임동호 전 최고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오사카든 고배든 자리 제안을 했는지 임종석 실장이 나서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혹대로 청와대가 당 경선에 관여를 해서 상대 후보를 아예 제거하는 데 역할을 한 건지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4월 총선 아마 국민들이 믿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반 국민이 딱 들었을 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는 국민의 살림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내놓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지 지금 선거에 참여하시고 계셨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관에 지금 누가 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오사카에. 라도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대체 오사카 총영사관이 얼마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얼마나 쉬운 곳인가요? 그 정말 쉬운 곳인가? 지금 거기에 계신 분이나 앞으로 가게 되시는 분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임동호 씨 같은 경우 지금 왜 저렇게 발을 빼고 있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조국소 하시는 분들께서 조국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에서 저도 공격을 받았고 유시민 씨에 대한 공격을 해서 우리 의원님도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고 싶으신 분 같은데 지금 단단한 기반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들 어떻게 받아채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민주당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국당에 갈 수도 없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두렵기 때문에 말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일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정치인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